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손혜원의 목포 투기 의혹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은 김정숙 여사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초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말이죠. 나경원 의원은 그냥 친구다. 초권력형 비리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친구는 사실이니까 비리는 비리니까. 야, 근데 말이죠. 거기에 김정숙 여사 이름을 슬쩍 끼워 넣은 것.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 대변인의 반응을 보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 이 김의겸의 말은 기자들이 물어서 한 게 아닙니다. 네. 원래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이 물어도 답 잘 안 해주는 사람인데 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브리핑 말미에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감히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초권력, 초현실적인 상상력이다. 완전히 대변인으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거를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똑같이 김정숙 여사를 거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순하게 이야기를 했고 아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대놓고 그냥 김정숙 여사를 걸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김의겸은 김병준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고 꼭 나경원을 찝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경원은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야, 이거를 보면 지금 저 김의겸 대변인이 좀 이렇게 뭐 헛것을 봤는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지 네. 놀리지기도 않고 또 하나는 이 대변인이 발언의 이 표현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감정적이다. 왜 그럴까? 정말 김정숙 여사와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묻지도 않는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와대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팩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는데 이 부분만은 굳이 기자들이 질문도 안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 관련해 말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변인의 생각은 이렇다.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선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나 의원이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끼리는 서로 이제 막 난타전을 할 때 좀 표현을 거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라는 곳에 있는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서 협치하겠다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야당에 대해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아니 청와대는 지금 거의 뭐 미꾸라지가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난리인데 아니 본인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무슨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판이 혼탁하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니 이런 식으로 야당의 원내대표를 망신 주고 심지어는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만 아닙니까 이거? 오만이죠. 오만 중에서 저는 어마어마한 오만입니다. 게다가 김의겸이가 최근 기자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기자들 이제 앞에 브리핑할 때는 그냥 마이크를 잡지만 그 전에는 뒷짐지고 다닌답니다. 그거 사진 구했습니다. 네. 어렵게 구한 예.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텐데요. 자, 지금 보면 손이 다 앞쪽에 와 있는데 김의겸만 뒤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지 거의 비서실장보다 높은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냐 도대체. 예.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손을 이렇게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고 뒤에 비서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말이죠 뒷짐을 지고 있어요. 대통령 행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 또 보면 수석 이윤도한 홍보수석이 새로 왔는데 네. 국민소통수석이 거의 뭐 지금은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뭐 혼자 다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자들의 원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더 세게 말한 사람은 김병준 위원장입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 아예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 손혜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서
영부인의 친구라는 위세를 믿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점이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리고 난데 이제 여당 실세 의원이 친척과 측근까지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조카가 어렵게 살아서 1억 원을 줬다는데 조카는 실제로 값비싼 집 중 공동구매로 새 채를 샀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단순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손혜원이 어떤 분인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친문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분이다. 특히 영부인과는 아주 각별한 관계로 총선과 대선의 선거 캠프 핵심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쫙 이제 얽습니다. 예. 이걸 보면 지금 나온 의혹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비판을 하는 건데, 이 김병준의 멘트에 대해서는 김영겸이 이런 방문을 하지 않고, 나경원은 사실 제가 봐도 그냥 본질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였냐면 손혜원은 단순한 여당의 초선 의원이 아니다. 영부인과 고교 동창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숙명여고 동창회 함께 갔다. 그러니까요. 손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도 동창인 김정숙 여사 때문이었다. 단순히 집값 오른 정도가 아니라 초권력 비리라고 말했은 겁니다. 이 내용 보면 별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초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 문화거리 조성에 네. 돈이 500억 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거의 건물 따져보니까 한 100여 채? 조금 넘어요. 예. 한 가구당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고 해도 5억 원이 들어가는, 정말 앉아서 꽁 먹고 알 먹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억 원 주는 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예. 아니 목포의 그 거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조선일보에 있을 때 이제 서귀포의 이중섭 거리, 이중섭 뭐 살던 집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보고 해도 예산 얼마 안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예. 아마. 그리고 조선일보나 이 기금,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기금으로 아마 많이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500억을 갖다 그것도 대개는 보면 집 한 채 이런 데 문화재 지원하지 통째로 거래를 하는 건 이미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곳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500억을 지원한다. 그리고 손혜원이는 자꾸만 거짓말을 해가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네. SBS가 어젯밤에 또 2탄을 쳤습니다. 아니 손혜원이가 뭐라 하는데 손혜원이 남동생은 모르겠다. 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포에 10년 동안 가본 적도 없다. 가본 적도 없다. 근데 무슨 이거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뭐 그 조카라는 사람도 가족이 시켰어. 그냥 뭐 빌려줬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내용도 모른다. 이야. 그러면 이거는 거의 법보인 수준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게 말이죠. 그 조카는 당시에 군대에 있었대요. SBS 그러니까. 보도에 예. 의하면 군대에 있었고 나는 모른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거 괜히 뜬금없이 건물을 사놔갖고 예. 나중에 집 살 때 그 청약 통장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수능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거기 손혜원 카페 같은 게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돈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몰라요. 이거 그러면 차명이죠. 그렇죠. 차명이죠. 100% 차명이죠. 근데 손혜원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예. 한번. 그 뭐 목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샀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손혜원 이름으로 산 거는 제가 볼 때는 못 봤습니다. 남편이 뭐 있는 그 재단을 통해서. 또 뭐 조카 무슨 보좌관의 뭐 딸, 보좌관의 배우자 뭐 이런 건데 기가 막히죠. 게다가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매일 한 채씩 늡니다 지금. 한 채 늘었어요 또. 9채가 이제 10채 됐습니다. 10채 됐어요. 본인이 실토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어떤 오늘은 내가 알기 들어보니까 11채라는 겁니다. 내일 되면 또 아마 12채일지도 모릅니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9채인지 10채인지 11채까지는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타운입니다. 예, 11채라는 보도가 또 나왔고, 손혜원 문화거리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알바키. 알박기. 여기저기 박아놓으면 알바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개발할 때 이 집을 빼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박기. 알바키도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차명 이제 부동산 실명제에서 차명으로 이제 투자한 게 들통나면 또 이건 감방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죄목 의혹이 한두 개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모르게 자기 아무리 가족이나 뭐 보좌관의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와 반해서 모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 인감된 가지고 자기 멋대로 투자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한두 개가 의혹이 아니에요. 지금. 예. 게다가 뭐 본인이 또 뭐 TV조선이 보도한 걸 보면 본인은 뭐 아니 자기 남편 같은 경우는 재단 무슨 박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한테는 뭐 이익이 없다는데 이 손혜원이 과거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할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려고 했다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깠던 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그 재단은 뭐 돈을 해가지고 사익을 치고 자기가 하는 이 박물관 재단은 아우 나는 돈 없어요 투자해요. 말이 그러니까 알박기가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재단에서 알박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 샀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게 다 부자 된다 크게 뜨면 예컨대 지금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는 것들은 서울의 일부 몇몇 거리들 뭐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 거리들처럼 될 것이다 아마 관광 명소로 그러면 그렇죠. 전체가 지금 뭐 3배, 4배로 더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손혜원이는 값이 안 올랐다고 하지만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매물이 값을 평가할 수가 없대요. 지금. 70만 원이었던 게 10배를 줘도 구할 수가 구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놓질 않고 예,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이 본질적으로 손혜원 씨는 돈에 대해서는 아주 뭐 투자의 촉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걸 또 뭐 자기 보좌관이 알고 보니까 무슨 미르재단인가 뭐 이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재단 이사자인데 또 그 사람이 또 무슨 목포 무슨 여행 무슨 프로젝트의 그렇죠. 책임자였다. 대표. 예. 네. 이런 것들 보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꿈꿨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지금 추진해왔다. 오래전부터 했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이 냄새 맡고 3년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 쓴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오늘 그건 상당히 뜨거운 뜨거운 또 영상이 기사가 또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특종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손혜원의 욕심. 그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런 식으로 돈독이 올랐다고 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본인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투자할지도 모르고 손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신재표도 제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정숙 여사의 존재입니다. 아직까지 뭐 관련됐다는 흔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에서 걸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민주평화당은 손혜원 스캔들, 손혜원 게이트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다들 지금 나오는 게 특히 바른미래당이 재밌는 게 그쪽은 네. 수사입니다. 수사해야죠. 검찰 수사. 이거는 제가 봐도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또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순례 원내 대변인은 그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네. 제소해야죠. 배지 떼게 해야죠. 일단. 당연히 떼게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배지를 떼게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들어가서 거의 뭐 그렇죠. 본질을 근데 특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특검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일단 대통령의 영부인 그렇죠.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다. 그런데 친분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뭐 절친이잖아요. 밀접합니다. 그런데 이게 500억이나 투자되고 전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네.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이런 거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못 하는데 그리고 상임위 의원이라고 해서 간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뭔가 윗선에서 큰 힘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김의겸 발언대로만 본다면 발끈했잖아요. 뭔가 있어요. 이거는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해 보는 거는 네. 저도 이제 국회의원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그 문재인 정권의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관심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자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하루에 뭐 한 달에 사흘 일하고 그걸 일자리라고 뭐 돈 주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를 엄청 만들어서 뭐 50조 이상을 갖다 퍼부은 거 아닙니까?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동안 눈에 안 보이는 문화체육관광위의 목포 예산은 별로 논쟁이 안 되고 가졌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동안 슬그머니 그냥 통과시켜. 네. 그죠? 그리고 이걸 짠 사람이 의원인지 또는 문체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상한 예산을 짰다는 거는 한번 자, 이 예산을 짜기까지 누가 관여했으며 어떤 절차를 해서 누구가 오케이 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야당도 일부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
나름대로 또 주고받고 했겠죠. 근데 이거 그렇죠. 해주면 당신 지역에 해줄게. 아, 또 야당 의원도 따봐야 살 수 됩니다.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만약 이걸 갖다가 통과시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의혹입니다만 야 청와대에서 하란다 이거는 청와대 특명이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 저 야당 민주당 야당 때는 400원 예산 같은 거 하면 우리는 뭐 솔직히 이거 필요 하면 그냥 하면 다 합니다. 이게 누가 미는 건지 그러면 반대하고 막 싸우고 얘가 막 깎고 줄이고 하는데 그때도 400원 예산을 깎으라고 막 하는데 자기 지역의 400원 예산은 깎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자기 지역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목포의 지역권이 누굽니까? 박지원. 박자, 지자, 원자 아닙니까? 손혜원하고는 원자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원자가 똑같습니다. 박지원 자기 말로 했으니까. 근데 박지원 의원이 목포기 때문에 아마도 목포에 500억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이 계획을 모를 리 없겠죠.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도 제가 볼 때는 손혜원은 투기가 아닐 거라고 본다. 근데 아홉 채는 좀 많네. 뭐 이런 인터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면 박지원도 뭔가 캥기는 데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 예상했습니다. 지역의 건물이 문화재 지정되기 전에 외지인들에 의해서 다 싹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 전수조사 해야 돼요, 해야 다. 됩니다. 거기 전수조사하면 뭔가 나와요. 나오고 예. 이건 어쨌든 이 정도면 특검에다가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한번 청문회까지 해가지고 청문회해야 됩니다. 한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막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커지고, 막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오늘 밤이 지나가면 또 나옵니다.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하도 손혜원은 말을 많이 바꿔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은 지금 막 던집니다. 목숨 던집니다. 걸겠다. 목숨 걸겠다. 전재산 걸겠다. 그럼 따로 우리도 할 거지만 네. 어쨌든 뭐이 정도 반응 내놓은 사람 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의원직을 던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센 건데 의원직은 물론이고 뭐 내 목숨 내놓겠다 뭐 전재산 걸겠다 지금 이제 막 갔어요, 완전히. 이 정도 반응이 궁지에 몰린 겁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초조한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왜 묻지도 않은 거를 누가 물어봤냐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 물어봤냐고. 그러니까요. 평소에 김의겸답지 않게 또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을 공격한다.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몇 번에 이 사람은 신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국회 내에 힘이 없다. 근데 네.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고 이게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힘이 있다. 예. 일단 한번 조져놓고 대통령한테 제가 막았습니다. 이러려고 가서 꼴값 떨려고 아니다. 대통령한테 안 간다. 아이고 여사님, 여사님. 몰라. 이러겠지. 대통령 님 너무 이럴 말이 필요합니다. 네. 늘 대통령님은 그런 사람 혼자 아니에요. 밥 먹고 있지. 예. 그죠? 우리 늘 누님. 누님, 제가 오늘 막았습니다. 나경원한테 이렇게 한 방 날렸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그렇죠. 코믹으로 한번 해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할 만큼 지금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네. 왜 자기가 정치가 혼탁하니 청와대 대변인은 협치를 하려면 여든 야든 간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건방집니다. 그러면 뭐 아까도 보니까 탁 이러고. 민주당에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이제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뭐 청와대야 미꾸라지가 맛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식이라면 서로 간에 예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뭐 동물의 왕국인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게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쨌든 나경원 최근에 한번 야단 맞지 않습니까? 원로들한테 야당이 야당다워야 돼. 그러니까 요즘 싸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뭐 원내 또 김병준 한 소리 들었습니다. 세게 뭐 김정숙 이야기하니까 청와대 아주 발끈하는데 발끈했습니다. 이거 손혜원 김정숙 그 최근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누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김혜교 스캔들이다. 김혜교, 김정숙, 손혜원, 서영교. 김혜교. 연예인 김혜교. 김혜교. 연예인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군요. 김혜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혜교 없습니까? 김혜교. 있는 것 같은데. 김혜교 비싼 사람이 비싼 사람이 있습니까? 김혜교. 많이 들어봤어.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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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손혜교. 그러니까 송혜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정숙, 손혜원, 서영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송혜교 씨가 기분 몹시 나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입니다. 네. 아,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연예인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이거 큰 일로 터질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청와대 연관됐다 안 됐다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건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연관된 기회라도 나온다면 이 정부 지진처럼 무너지고 촛불 세력이 지금 광화문을 다시 점령해서 문재인 끌어내릴 판입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